안녕하세요, 웅웅트립입니다. 중국은 넓은 영토의 크기만큼 기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KTX 같은 고속열차부터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 열차에는 잉워, 루아너라는 침대칸이 존재하는데요. 트립닷컴에서 잉워는 딱딱한 침대, 루아너는 푹신한 침대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루아너를 타고 하얼빈에서 대련으로 이동해봤는데요. 여기 루아너의 침대가 진짜로 푹신한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기차 예약 방법부터 침대 기차 이용 후기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먼저 기차는 트립닷컴에서 표를 예매했는데요. 중국 현지 어플을 통해서도 예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번거롭기도 하고 아무래도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트립닷컴을 이용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저는 모바일 어플로 예약을 했는데 이렇게 상단에 기차표에 들어가서 출발하는 도시 이름과 도착지, 도시를 입력을 해주고 원하는 날짜를 한 다음에 검색을 눌러주면 예약을 할 수 있는 기차 종류가 이렇게 뜹니다. 이때 보면은 기차마다 금액도 다르고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른데요. 보면 이렇게 4시간 정도 걸리는 이 기차는 아마 고속기차로 침대칸이 없는 기차고, 이렇게 12시간, 11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기차가 바로 침대칸이 있는 일반 열차입니다. 저는 밤 11시쯤 출발하는 기차를 이용해서 가는 동안 잠도 자고 숙박비도 아낄 수 있는 이런 일정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눌러주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 나오는데 침대칸은 이렇게 딱딱한 침대와 푹신한 침대 두 개로 나뉩니다. 딱딱한 침대는 보시는 것처럼 한 칸에 침대가 6개가 있어요. 이렇게 3층짜리 침대이기 때문에 공간도 굉장히 좁고 또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써야 한다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푹신한 침대는 이렇게 4인용 침대로 되어 있고 아까 봤던 6인실보다는 조금 더 공간도 넓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테이블도 있고 문이 달려 있어서 조금 더 프라이빗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칸이 아닌 이 딱딱한 좌석도 있는데 장시간 동안 기차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열차를 오래 타게 되면은 침대칸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약하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대체 옵션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차표 예매가 출발 한 2주 전부터 열려서 만약에 2주 전에 예약을 한다면 예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약 대기를 걸어놓는 건데 대체 옵션도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할 때 탑승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저희 같은 외국인은 이제 여권 정보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 간의 이동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여권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나면 별도의 기차표를 발권받을 필요 없이 이 여권 자체가 저희의 입장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를 완료를 해주면 좌석이나 기차역의 탑승구 위치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약이 잘 끝났다면 직접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있는 하얼빈역을 이용했는데요.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기차역에 들어갈 때도 공항처럼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가방 같은 거는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신체 검사도 간단하게 진행을 해요. 입장을 하고 나면 이제 지하철 같은 게이트가 나오는데 이때 바로 저희 여권이 기차 티켓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 신분증이 있는 분들은 그냥 무인 기계에 찍고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는 여권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보이는 역무원 분들에게 여권을 보여주면 확인 후에 입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차역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차역은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출발 30분 전에는 도착하는 걸 추천드려요. 역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음료나 간식거리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점은 밖에 마트보다 한 20-30% 정도 비싼 느낌이니까 가능하다면 미리 준비해오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는 물이랑 이 옥수수 소세지를 구매했습니다. 이 옥수수 소세지는 중국 살았던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간식으로 먹기 좋았어요. 기다리다가 이제 출발 시간 20분에서 15분 전에 해당 개찰구에서 입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국인분들 따라서 아무데나 서면 안 되고 가장 끝에 역무원분이 직접 여권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줄을 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권을 보여주면 입장을 할 수 있는데요. 기차를 탈 때 한 번 더 역무원분이 여권을 확인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침대 열차에 들어왔는데 저희 방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아래에 주무시고 계셔서 최대한 조용하게 짐 정리를 했습니다. 캐리어 같은 경우는 침대 밑에도 보관이 가능하고 이렇게 침대 사이에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생각보다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면대가 있는 칸으로 이동했는데 여기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무려 손 세정대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열차 끝쪽에 하나씩 있는데 화변기로 된 칸도 있고 양변기가 있는 칸도 있어서 확인한 다음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 화장실이랑 비교했을 때 크기는 넓지만 위생이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어서 진짜 급할 때 이용하기 괜찮았습니다. 화장실에 휴지는 없었는데 이렇게 일회용 시트도 있었어요. 자, 저는 2층에 있는 침대를 이용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접이식 발판을 밟고 올라오면 됩니다. 올라오는데 엄청 힘들거나 위험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2층에도 이렇게 위쪽에 수납 공간이 넓게 있어서 개인 물품을 보관하기 좋았습니다. 여기 침대가 푹신한 침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딱딱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푹신하지도 않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잠을 자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봤는데 190cm 성인 남성 기준으로 누우면 이렇게 관짝처럼 발이 딱 맞는 크기였어요. 생각보다 포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개는 괜찮았는데 이불 안감에서 시트를 뚫고 엄청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마 이 시트는 매번 교체해야 하는데 이불 안감은 세탁을 거의 1년 이상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이불은 덮지 않고 그냥 발받침으로 쓰고 잤습니다. 여기 침대에 누워서 자본 후기로는 기대 이상으로 포근하고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더 시끄럽고 또 생각보다 더 진동이 심했어요. 철보나 이런 시설 같은 게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더 진동이 있고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얼빈이라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2월 말 기준으로는 조금 추웠어요. 침대 머리맡에는 이렇게 비행기에 달려있는 것 같은 조명이 있는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밝기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나 볼륨 조절 이것저것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뭐가 많았어요. 너무 춥고 중간중간 진동이 크게 올 때가 있어서 거의 1시간에 한 번은 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밤이 지나고 무사히 아침을 맞았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 중에 1층에 계시던 아주머니는 나가시고 없더라고요. 저도 내려와서 친구랑 둘이 편하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11시간이 지나서 대련역에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푹신한 침대라 해서 생각만큼 편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 4명이서 여기 한 칸을 이용한다고 하면 훨씬 편하고 재미있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밤이 아니라 낮에 탑승을 해서 이렇게 기차에서 컵라면 같은 것도 먹고 간단한 간식들도 먹으면서 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 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중국 기차 예약부터 침대 기차 이용 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기차에서 잠을 자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더 재밌었어요. 침대 열차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